네, 안녕하세요. 주식 빌드업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가져왔어요. 저희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매매 방법이라던가 어니님의 주식 투자 스타일을 배워서 따라하면 우리들은 과연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나는 진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내며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니스트처럼 주식하면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나? 좀 더 솔직한 질문은 어니님은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벌고 있느냐?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만 주식 방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주식 네. 유튜브를 하는 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니까는 저기 가서 보면은 저 사람은 뭐 100억이래. 저 사람은 30억이래. 그럼 나도 저렇게 하면 30억 벌 수 있나? 100억 벌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럼 여기 와서 하면 우린 나는 얼마나 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답변부터 드리면요. 돈은 벌 수 있죠. 돈은 당연히 벌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는 물음표는 있어요. 실제로. 이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잘하시면 진짜로 많이 버시는 거고 못하시면은 애매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일이 제대로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돈을 실제로 벌 수 있고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다리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거를 올릴 수 있는 영역이 주식 투자 영역인 건 사실이니까. 저 사다리는 나의 이제 부의 그 계층의 사다리? 부의 사다리? 그렇죠. 네. 네. 충분히 그게 가능한 곳이니까. 언니님은 저거 많이 올렸나요? 많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런 거 왜 공개 안 해요? 공개라 네. 일단 이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공개할 마음이 있지도 않고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란 게 참 웃겨서 자랑이나 이런 포장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참 마치 예전에 급등주 얘기에 있었던 것처럼 독이 든 성배 같아서 안 합니다. 네, 되게 이 행동이 참 부질없는 것 같아서 안 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언니님 잘 살아요. 요 정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건 될까요? 네, 먹고 살 만큼 사는 거는 맞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저는 주식 투자도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 투자의 기술은 평생 동안 진짜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 지금 잠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평생 동안 풍요롭게 한다고 했는데 네. 지금 보는 분들의 나이대도 다양하고 가진 재산도 되게 다양하게 있을 건데 공통점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좀 나이 이런 걸 떠나서 빨리 좀 부를 쌓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누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 부를 좀 쌓고 싶다. 그러면 저희 방송 보면 좀 빨리 부를 쌓을 수는 있나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럼 제가 좀 민감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다른 유튜버들 언니님은 다른 유튜버 잘 모르시죠? 잘 안 보잖아요, 유튜브.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보죠, 어린이보다. 그래서 좀 알만큼 아는 편인데 네. 저쪽에 어디 뭐 막 몇십억 자산가가 됐다 그러는 막 그런 유튜버들이라던가 뭐 몇백억 막 자산가가 된 분들, 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몇 년 안에 막 몇 억을 막 만들었다는 그런 분들보다 저희가 더 경쟁력이 있나요? 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네. 여기서 몇 가지 단어만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 단어라는 거는 첫 번째, 빠르다. 이 빠르다의 주관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깊게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빠름과 평생 동안 이 두 개의 단어는 꽤나 상충되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걸 건들지 않는 선에서의 빠름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지속 가능함을 건드려버리는 빠름 같은 경우에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네. 이게 우리가 빨리 부자가 되는 거는 뭐 이러나 저러나 가능한 영역이지만 빨리 돼서 평생 동안 내가 부자로 남느냐 아니면 다시 그 쌓았던 걸 모두 잃느냐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빨리 부자가 된 걸 잃어버리는 방식이라면 그거는 어니님은 얘기하지 않겠다. 네, 맞아요. 그건 부질없는 그냥 모래성 같은 거니까.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 빠른 성장이라고 본다면은 어니님의 이 주식 투자 방식이 경쟁력이 있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도박과 투자일 수도 있는데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자신이 올인 베팅을 맨날 해요. 운이 좋아서 올인했는데 이겼어요. 빵 터졌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올인을 했더니 나왔더니 급등주 태워가지고 한 500만 원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2천만 원 만들었습니다. 되게 잘한 거죠. 100만 원으로 2천만 원 만들었대. 근데 이 방식이 치명적 오점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돈 저 돈 다 길어와서 대출까지 길어와서 1억을 대출했는데 이게 날라갑니다. 즉 100번을 해서 99번을 잘했는데 한 번을 삐끗하게 되면 그 한 번 때문에 삶이 망가질 정도로 치명상을 입는 거죠. 이건 극단적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쉽게. 극단적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면은 1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1억에 가는 과정에서 뭐 대출까지 길어왔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한 이 방식에는 항상 대출이 껴있죠. 네. 네, 뭐 미수가 껴있든 신용이 껴있든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일 테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리스크에는 노출이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이거 합리적으로 풀어보면 되는데 한 번을 할 때와 10번을 할 때와 100번을 할 때와 1000번을 할 때와 그 다음에 뭐 10만 번 이상을 할 때 이런 걸로 보게 되면은 이 방식에 풀리지 않는 치명적인 오점은요,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다 이겨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그냥 딱 3번 하고서 끝낼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진짜 많이 봤는데 3번 하고 끝내신 분들은 못 봤고요. 있겠죠, 어딘가에. 근데 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니 이 사람이 자기가 될 수 있느냐?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제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제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예 모든 방법에서 배제를 합니다.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건 뭐예요? 이유가?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매매를 100번에서 100번을 다 맞출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100번에서 어떻게 100번을 맞추겠어요? 자, 근데 이런 사실 약간 극단적 예일 수도 있는데 일본의 BNF라는 그 주식 투자자 혹시 원인님 아시나요? 그러니까 일본의 약간 전설적인 개인 투자자인데 네. 이 사람이 아마 가진 돈이 얼마 없었을 거예요 처음엔. 근데 자기만의 매매 기법을 가지고 한 4천억인가? 네. 4천억 정도의 그런 빠른 되게 젊은 사람이거든요. 부자가 되고 지금은 이제 약간 주식 비중을 줄이고 건물도 막 사고 막 그러면서 아무튼 부자가 됐죠. 네.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또 저는 솔직히 그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이걸로 시작해서 이 영역의 끝에 가서 자신이 감내하는 리스크 영역을 거의 도박에 준하는 수준까지 리스크를 자기가 테이크한 것이지 자기가 그거를 높이면서 그 투자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기는 방법을 찾은 거지 이걸로 시작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자면 제가 우리 같은 방식 이렇게 말해서 이거 진짜 이상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보는 분들 기준에서 말하는 거니까 지금 어니님의 방식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일 것이다 이 얘기인 건가요? 네. 거기서 리스크를 수렴하는 제가 항상 스타일 얘기하잖아요. 성향. 네. 그 부분이 조금 다른 것이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뻥튀기처럼 도박적 행위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누가 하냐에 따라서 진짜 다르거든요. 그 사람은 분명히 투자 요소를 다 갖춘 상태에서 하이 리스크를 취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뻥튀기를 위한 매매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겠죠.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사람이 그 레버리지도 안 하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투자자 아니면은 부를 구축한 투자자들을 볼 때 저 사람의 방식이 도박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시작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거의 끝판왕 수준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에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칩니다 그냥. 그러면 저희 방식과 도박은 뭐가 달라요? 생각의 관점. 투자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마우스 버튼 하나 클릭을 함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으로 짧은 시간 안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 생각의 기준점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도박과 투자 솔직히 말하면 한 끗발 차이고 종이 한 장 차이란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고의 기준이 도박에 있느냐 투자에 있느냐 이게 결국에는 결과적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어려운 얘기 같아요. 막 뭐 예를 들면 해외 선물로 막 레버리지 풀로 땡겨갖고 해외 선물하면서 도박처럼 막 하루에도 막 1억을 잃었다 벌었다 막 그러는 사람들, 그건 그분들은 도박을 하는 건가요? 투자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사람마저도 누군가는 투자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도박을 하고 있는 건가요? 둘 다겠죠. 근데 도박과 투자를 보는 것보다 제가 아까 쓰다 만 말인데 이것도 또 차이는 있다고 생각해요. 방송을 하는 사람이냐 투자를 하는 사람이냐도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방송을 하는 사람은 자극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진짜 그 방식을 하든 안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보여지는 모습에만 신경을 쓰고 진짜로 뭐 그 방식으로 그 투자의 끝을 본 사람일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드는 방송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잘 보진 않는데 그 차이지 싶은데요. 그리고 저희가 해보니까 알잖아요. 이 방송을 어떻게 네. 해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자극적이어야 네. 돼요. 자극적이어야. 네. 근데 그 자극적인 거에는 투자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도 많아서 저희가 되게 아이러니함을 느끼는데. 네. 똑같은 얘기나 뭔가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A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걸 투자를 조금 깊게 아는 사람이 보면은 A의 장점과 단점이 다 보이는데 방송을 하는 사람은 이거에 장점만을 부각을 하면서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너네도 할 수 있습니다. 너네도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투자에 그런 방법이 존재는 하지는 않고요. 아니 근데 뭐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는 잘 얘기 안 하고 네. 나는 그렇게 해서 했다. 근데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려운 길이야? 나도 해야지라고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희도 그냥 같은 관점에서의 얘기인 걸까요? 이게 어려운 길인가요? 원인님? 저희처럼 주식을 하는 게 여기 방송에서 저희가 다루는 게 되게 어려운 길인가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려운 길이다, 쉬운 길이다가 아니라 그러면 몰라서 못하는 건가요, 사람들은? 모르기도 하고요. 네. 이 조금은 더 깨달음적인 부분. 제가 관점 얘기를 했는데 A 관점과 B 관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관점이 B에서 많이 시작을 하는데 B의 관점을 A로 놓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투자자로서의 관점을 갖고 시작하는 거. 이게 되게 이 부분이 어려운 거죠. 다른 부분은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A 이후에 A 플러스가 되면요. 이 A 플러스의 모습이 사람들이 시작하는 이 B랑 B의 관점하고 행동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차이예요. A를 건너뛰고서 B로 시작하는 사람은 B예요. 계속 B급이에요. 된다기보다는 다칩니다. 근데 A를 건너가서 A 플러스가 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B에 있는 모습들도 보여요. 근데 또 잘해요. 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A를 사람들이 빠르게 가기 위해서 건너뛰고 싶겠지만 건너뛸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로 진짜로 돈을 벌고 꾸준하게 오랫동안 큰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A는 절대 건너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말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그랬었고.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고백하자면은 A와 A 플러스의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 글로 가는 길. 이쪽에서 한 번에 일로 가는 길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 저도 알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투자를 배우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이 부분인데 네, 투자는 꽤나 정직한 것 같아요. 돈을 범에 있어서는 실력에 비례하게 버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이에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시지만 저도 이거 보는 분들도 아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정말 네. 이 주식하고 되게 상관없는 사업도 하거든요. 네.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야 진짜 내가 그거 왜 했지? 주식을 네. 할고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네, 주식이 네, 결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만 할 수 있으면. 네.
주식을 배우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저도 오랜 시간 이 투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느끼는 거는 감정 요인이 있잖아요. 기술적인 부분 말고 감정 요인.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깨달음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이게 참 쉽지 않죠. 어렵죠. 여기에는 욕심도 맞물리고 복합적이니까. 이거를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자기가 그 실력을 키워나가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는 내 욕심은 이만한데 내 실력이 이만해서 내 실력이 자신의 욕심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부족한 실력을 무언가 그냥 단순히 따라하면서 이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부분이 존재는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실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랬었을 때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돈도 얼마든지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2단계가 근데 이 최초 2단계가 제일 답답하고 힘든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2단계만 딱 벗어나고 나면은 돈은 따라오겠죠. 네. 자, 오늘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저희 유튜브에 이제 댓글 다는 분들이 되게 감사하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죠. 도움이 많이 된다고 네. 하시고, 솔직히 저희가 그만큼 많이 알려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약간씩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기는 해요. 여기는 되게 안정적으로 하시는구나, 안전하게 하시는구나, 뭐 네.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구나, 이 느낌을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간의 오해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쪽은 더 막 되게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여기는 그냥 안전한 거, 소소한 거. 네. 솔직히 이런 느낌이 좀 올 때마다 좀 당황스러워요. 저도 그렇고 언니님도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으신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 언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의 사다리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바로 하면 관점이 필요하고, 근데 그 관점 안에서 내가 리스크를 얼마나 질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얼마든지 본인이 할 줄 알면 자기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그런 쪽으로 좀 찾아가셔야겠죠. 기대. 네. 엄한 데서 찾으시면 안 되겠죠. 네. 뭐 그리신 거예요, 이거 지금? 지금 얘기 듣다가 그냥 문득 예전에 저도 그런 고민을 똑같이 했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고 느끼었었던 점을 약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보통 시장에서 보여주는 게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거를 말해주는 거고, 이게 그러면 초반에 이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넘어지는 장면을 알아야지, 넘어지고 또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이 방법을 알면요, 이만큼 높게 뛰어도 여기서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점점 늘려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이 정도가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이게 확 높아지는 거를. 근데 그냥 단순히 방법론을 찾게 되면은 넘어지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디서든 간에 여기서 이 정도 가서 그냥 단순히 쫓아하다가 폭 넘어지게 되면은 많이 아픕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게 말씀하시는 재주가 있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이거 편집을 하죠. 자, 이거 한번 살려볼게요. 이거는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해석해보면,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방향이랑 맞나요? 그러니까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넘어지면서 해라. 나중에 그러면은 너한테 큰 결실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네가 빠른 길만 찾으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결과가 좋더라도 한번 넘어지는 순간 끝이 돼버릴 수도 있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거랑 조금 다른 게 이게 그러면 큰 결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빠르게 올 수는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결실은 얼마든지 빨리 올 수 있는데, 이 결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넘어짐을 고려한 상태에서 결실을 내는 것과, 난 안 넘어질 거야, 이것만큼은 안 넘어질 거야, 넘어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실을 맺는 게 시작 단계에서는 넘어짐 고려 안 하는 게 당연히 결실이 나온다면은 더 커 보이겠죠. 넘어짐을 고려한 상태에서 포지션을 취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이게 더 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가 더 커집니다. 반드시.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좀 대입을 해서 말해보세요.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넘어짐을 고려하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1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했더니 나는 한 100만 원씩 벌어요. 그러니까 현실로 제가 대입을 해볼게요. 내가 네. 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려 그러니까 종목이 하나 좋은 게 보였는데 여기다가 몰빵을 투자해가지고 미수까지 풀로 땡겨갖고 이 1,000만 네. 원으로 네. 한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을 만들어내면 그거는 네. 넘어진 걸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고 네. 1,000만 원을 가지고 좀 약간 분산해서 좀 비중 관리도 하고 뒤에 잘못되는 경우까지 생각한 그런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네. 비중도 덜 들어가고 미수도 안 썼을 테니까는 수익금은 좀 작을 수 있겠지만 넘어진 걸 네. 고려한 투자가 되는 거다. 네. 이건가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자금이 같이 붙어주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경험치랑 노하우가 되게 되면은 얘는 1억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얘는 100에서 머무를 거예요. 많이 가야 200? 그냥 쉽게 생각하게 되면은 초봉은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오르질 못해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약간 생각하던 것들이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네. 깡통 차는 거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깡통 네. 왜 차냐면은 그냥 100면 100 그냥 미수 같은 거 쓰고 신용 쓰고 그리고 레버리지 하다가 깡통 차는 거잖아요. 자기 돈만 가지고 깡통 차기는 그것도 어렵거든요. 내가 하는 모든 게 상패당해야 깡통인데. 그래서 네. 이제 생각해보면은 그 레버리지를 이제 풀로 당겨서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면은 네. 중간에 깡통을 찰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번을 차든 두 번을 네. 차든. 근데 그러다가 잘하는 노하우가 생기고 잘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요. 그 방식 그대로 계속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은 언젠가 또 깡통 차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언젠가는 그 현명한 사람은 방식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결과를 어느 정도 네. 만들어냈다고 쳤을 때도. 네. 레버리지의 비율을 줄인다던가 분산을 좀 한다던가 좀 뒷일을 도모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는 뭐 한두 번 깡통 차도 좋으니까 저렇게 네. 해서 나는 빨리 저렇게 저 사람처럼 부자가 돼서 나중에 방식을 바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의 모순이 뭐냐면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희박하다는 거지.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정도까지 달성을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희박하죠. 네. 그러니까 그 희박한 사람 한두 명이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거나 뭐 막 그러고 있는 거겠죠.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이제 맞다 진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희박함에 도박을 걸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이냐, 저는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어니님은 네.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방법이 그 방법보다 제가 볼 때 나아요. 그 확률적인 면이나 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측면에 있어서, 유연한 사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왜냐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가거든. 도박을 하던 사람들도 끝까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제가 생각한 걸 조금 얘기해봤어요. 네. 뭐 같은 맥락인 거 맞습니다. 네. 네. 결론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알려드리고 가르쳐 드리면서 같이 많이 다뤄보고 싶은 이 방식이요. 절대 느린 방식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언제 어떻게 돈 벌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거는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도 돈은 충분히, 오히려 화끈한 방식보다 더 절대 금액은 훨씬 더 크게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이처럼 주식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많이 벌 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요약. 네.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뭐 저희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보지 마세요. 구독도 하지 말고 그냥 안 보면 됩니다. 근데 좀 저희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확신을 갖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네, 제가 네. 좀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